네, 오늘 법원에서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出석했습니다. 이제 2심 재판이 시작된 건데 현장 검증해야 된다. 난 대단히 억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식 장 어떤 거죠?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달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표정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또 긴장된 표정이었고 상당히 지친 그런 표정으로 오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역시 태극기가 등장했는데요. 이완구 국무총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 재판 때 뭔가 좀 달리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장 검증 제발 좀 하자. 난 억울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6개 지역에서 현장 검증을 해보자라고 재판부에 일단 신청을 했는데요. 네. 장소를 살펴보면 자, 돈이 처음 출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국회, 그리고 네. 경남 기업, 네. 충남도청과 부여선거사무소 근처의 마트, 돈을 네. 뽑았다는 은행 점포까지 모두 6군데를 현장 검증해보자라는 게 이완구 전 총리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와 1심 재판을 통해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 현장을 가보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 얘기잖아요. 자, 거기에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대목은 뭐가 있냐면요. 네.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라는 그런 사진이 있거나 CCTV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정황상 돈을 들고 가는 거를 봤고 그 사람이 이완구 총리를 만났다. 이런 진술들, 그러니까 정황 증거들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전 총리 측에서는 이런 정황만 갖고 나를 어떻게 유죄로 보느냐. 이 정황을 깨트릴 수 있는, 실제로 해보니까 현장에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 논리를 내세우고 싶어서 이번에 현장 검증을 신청하게 된 거죠. 자, 일단 이용기 홍보부장이 등장하는데 주장과 해명이 완전히 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용기 홍보부장이 사실상의 그런 수행부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일단 그 1심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은 네. 회에서 경남기업으로 이동해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차에 실었다. 라는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이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됐는데요. 이번에 그 항소심에서 이완구 전 총리 측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이용기 홍보부장이 경남기업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 그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신청을 했는데 네. 과연 채택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청 개청식 바로 이 돈이 전달됐다는 그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것이 1심에서 역시 충남도청 개청식이 있었던 그날 운전석 뒷좌석에 3천만 원을 보관했다. 그러한 진술이 또 인정이 돼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역시 사용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난 위험이 있는데 차량 뒷좌석에 누가 3천만 원을 보관하겠느냐. 이거는 상식에 반한다. 당시에 그 차량 뒷좌석에 3천만 원 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항소심에서 가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도 이용, 그럴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수호 변호사. 네. 이런 걸 채택할지 말지는 2심 재판부 재판장 판단에 따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면은 좀 더 2심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여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항소심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그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유가 이제 그 고 송환정 그 회장이 피고인에게 이완구 전 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인터뷰의 내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또한 그 관계자들, 부하 직원들과 같은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부합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또한 유죄의 어떠한 그 심증을 강하게 가진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뒤집을 만한 어떤 그 현장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야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받아주고 채택해서 이루어질 텐데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똑같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 말고 홍준표 경남지사도 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홍준표 경남지사는 당원권이 현재 정지된 상태인데 새누리당을 위한 여러 가지 쓴소리와 조언을 많이 했군요. 어떤 점인가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질 수 없는 선거를 공천 파동과 계파 투쟁, 그다음에 도장 들고 튀기, 치졸한 진방 논쟁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 참패했다. 물론 본인이 친이익에 비박계였지만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외부에서 시선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가감없이 전달을 했고요. 네. 또 냉혹한 자아 비판과 성찰을 거친다면 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진보 좌파 흉내내는 것에만 과거 열린 우리당처럼 그 야당은 공중 분해될 겁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일단 당원권 정지돼 있고 여러 가지 훈수를 많이 두는데
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성구 국장. 이게 네. 적절한 거로 보이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자유는 누구나 있습니다만 어떤 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 총선 참패에 대해서 냉혹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 이것은 뭐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예를 들어 복당 문제 이런 부분에까지도 자신의 주장을 또 펴고 있는데 저 부분도 뭐 생각하기에 나름에 따라서는 네. 지금은 복당 뭐 해서 7석을 빨리 확보해서 일당으로 이 위치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해야 된다. 저 부분도 내용적으로는 뭐 수긍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마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이번 선거에서 네. 주자들이 김무성 대표 상처 입었죠. 또 오세훈 또 김문수 이런 주자들이 줄줄이 대선 주자들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네. 나도 있다. 네. 대선 주자 나도 있다. 네. 봐달라. 막 이런 청구 취지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 전부 다 이제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재판 시작되는 과정에 반응이 나왔다는 거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소식 정리했습니다. 이동영 차장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